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등 중기부 창업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조금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갑자기 이제 차를 폐차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오늘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할 수 있는 날이 없어서,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수요일이나 좀 더 추가 영상이나 아니면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보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고 해서 중기부에서 이번에 창업자금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이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예시 사례집을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조 분야, 그리고 융합 분야,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지식 서비스 분야의 세 가지 사업계에서 예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그 작성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면 아무래도 처음에 사업계에서 쓰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져 있고요. 이걸 연구하신 분들도 정말 신청하시는 분들에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여러 번 살펴보고 비록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우리가 꼭 이번에 창업 자금을 붙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비 단계, 그리고 초기 단계, 도약 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제 예비 단계, 또 생애 최초 청년하시는 분들도 예비 단계가 되겠고, 사업자를 내고 3년 미만인 분들이 이제 초기 단계로 가고, 초기 단계에서 4에서 7년 차가 이렇게 도약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본격적인 작성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중기부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왜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예비 단계든 초기 단계든 도약 단계든 여러분이 쓰는 부분에서 내가 지금 이쪽을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즉 완전히 정말 난 아무것도 몰라요. 창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예비 단계가 나왔어요. 저희 때는 예비 단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비 단계가 나왔습니다. 예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비 단계에서는 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제품 개발을 성공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제품이 나중에 유망한, 즉 미래에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거나 아니면 투자도 받을 수 있는 뭔가 유망해야 돼요. 유망하다는 거는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성장률이 높거나 아니면 시장이 크거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충족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확실히 여러분의 제품을 구매할 만한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기대되는 거죠.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제품 개발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완벽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아니 대표님, 매출이나 투자가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만약에 여기 정부 지원금이 최고 1억 원을 주잖아요. 최고 1억 원을 주니까 매출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억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1억을 투자를 했으면 적어도 최소한 5에서 10억 정도. 물론 이제 그 금년에 이제 자금 받아서 이제 제품 만들었는데 금년에 5억에서 10억의 매출을 발생할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 금년에 이제 자금을 받았으면 2년 안에 아니면 늦어도 3년 안 정도에는 매출을 5억에서 10억을 최소한 달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 5배 정도 된 성장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투자할 만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지원을 뽑힐 만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투자사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이라서 결국 그 매력적인 아이템은 이런 성장성과 시장성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지원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비 단계에서는 어떤 제품을 개발할 거냐가 핵심이고, 그리고 1년 안에 이 제품 개발을 성공시킬 거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생깁니다. 개발에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많은 예비 창업 단계 아니면 창업 1년차 단계이신 분들이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한다고 나왔는데 1년 안에 제품 개발을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시제품 하나 정도 아니면 뭐 직접 만들든 외주 개발을 통해 만들든 시제품을 어떻게 보면 완성도 있게 만들어 가지고 뭐 제품을 양산해서 크라우드 펀딩까지 가는 경우는 대단히 극소수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바로 만들어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출시가 안 돼. 그리고 대개의 경우 제품 개발 중인 과정에서 이 사업 기간이 종료된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제품 개발의 이 사업 기간 안에 성공을 시킬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매출이 나오는 거는 보지 않겠다.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대신에 그 기간 안에 제품 개발을 유망한 제품이어야 되고 그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들이 예비 창업 단계에서 중요하게 보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단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성공할 만한 사람들을 뽑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는 이제 창업을 한 다음에 1에서 3년 정도 되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요. 여러분이 예비 단계 자금을 무조건 받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비 단계 자금을 받았고 여러분이 유망한 제품이고 제품 개발에 성공했죠. 그럼 초기 단계에서는 뭐 해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이 제품이 만약에 제조업이면 자 이제 생산해야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면 이제 서비스 개시해야지. 그렇죠? 컨텐츠도 마찬가지. 이제 팔아야지. 팔아서 매출 실적이 나오는 거를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뒤에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도약 단계는 4에서 7년 차입니다. 도약은 말 그대로 매출이 나왔는데 매출이 크지 않아요. 뭐 아까도 제가 했죠. 3년 안에 5에서 10억 정도인데 매출이 한 뭐 1, 2억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도약 과정을 통해서 10억 이상으로 쫙 뻥튀기 할 수 있도록 급성장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매출 1억짜리 회사가 매출 1억 5천이 된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지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약은 한 단계를 쫙 넘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보통 투자가 한 5천만 원, 1억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도약 단계에서는 투자도 5억, 10억 막 이렇게 공문에도 나와 있어요. 5억 원 이상 투자받아야 가점이라고. 그 정도로 도약은 생각보다 매출도 10억 이상으로 그리고 투자도 5억 이상으로 그런 식으로 쫙쫙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발하겠다. 그런 의도들이 실은 이 사업 예비 초기 도약 단계에 걸쳐서 숨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보다는 좀 강하진 않았어요. 그때 보면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 좋은 아이템이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지원하는, 말 그대로 정말로 한번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뭔가 좀 성공률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예비 단계 때는 시제품만 만들어도 예비 단계에 수료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러겠지만 가능하면은 단순히 시제품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제품 개발에 완전히 성공한다. 양상을 한다던가 인증을 한다던가 개발 단계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어. 매출은 안 나왔지만 그런 걸 선호한다는 거고, 초기 단계에서는 그게 매출하고 직결이 돼야 돼. 단순 시제품 만드는 경우는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성과가 있는 쪽은 기업들 위주로만 뽑아서 최대한 성과 창출을 해보겠다. 그런 게 이런 예비, 초기, 도약 단계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의 항목이라던가 공고문의 쪽에서 그런 내포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예비 단계면 뭘 해야 돼요? 내 제품은 대단히 유망한 기술이다. 그리고 이 유망한 어떤 면에서 유망한데 이 기술을 저한테 이제 한 최대 1억 원어치를 주시면 제가 금년 안에는 제품 개발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뤄내겠습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비 포인트가 되고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매출을 내서 성장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고 도약은 기존에 저희 매출이 2억이었어요. 그럼 공 하나 붙이세요. 20억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를 뽑아주세요. 약간 이런 식의 논리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그래프들을 좀 더 두 가지만 정도만 여러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제가 항상 다른 강의에서도 좀 많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죽음의 계곡과 캐즘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죽음의 계곡은 기업이 여러 번 이렇게 죽을 위기를 거쳐가면서 결국엔 성공한다는 건데 첫 번째 죽을 위기가 뭐냐면 자금 부족. 자금 부족. 두 번째 위기는 개발에 실패하는 겁니다. 개발에 실패. 세 번째 위기는 판매에 실패하는 거예요. 물건이 잘 안 팔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네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자금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쨌거나 요 그래프를 봤을 때 개발에 성공해라라고 나와 있는 데가 보통 요게 목적을 두는 데가 예비 단계. 판매에 성공을 해서 매출이 나겠죠. 판매 성공하면. 요 단계가 초기 단계.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해서 이익률을 내는 단계가 도약 단계라는 거죠. 즉 죽음의 계곡을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초기에 1억 원 줄면 자금 문제가 해결됐죠. 지금 여기 있는 자금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개발에 성공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예비 단계가 여기였어요. 시제품까지 만들어봐라. 그 초기 단계도 이 정도였어요. 도약도 이 정도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 신정부 들어가지고 이 내용이 강화가 되는 거죠. 야, 시제품만 만들면서 성과가 안 나. 여기까지가. 거의 완제품까지 가. 여기까지 목표치를 더 올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야, 초기 창업 패키지, 너 예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 때 몇천만 원 받았지. 그럼 이번에 초기 때는 그냥 시제품만 만들면 안 돼. 무조건 매출까지 나야 돼. 이익은 안 나도 좋다. 근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그리고 도약 단계, 너네는 확실히 돈 줄 테니까 확 이익을 극대화해봐. 그렇게 해서 급성장을 해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목표들이 죽음의 기구가 캐즘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 목표치가 상향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목표치가 상향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꼭 알아두시면 좋은 용어가 시장 검증이라는 용어입니다. 시장 검증. 시장 검증. 정말 이 시장 검증이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냐? 예전에. 제가 자꾸만 라떼 얘기해가지고 좀 그러실 수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저도 2010년부터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13년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머, 이렇게 좋은 기술이 있어요. 뭔가 반짝반짝하고 있는 신상품이 있어. 이런 신상품을 만들면 우리는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대박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주세요. 이런 논리로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PPT나 제안서 이런 작업들을 잘하는 분들이 대단히 좀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제안서는 잘 쓰지만 실제 성과적인 부분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키워드가 시장 검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좋은 신상품이 있는데 열심히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막 사업계에서도 막 쓰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대박이다라고 우리가 증명했어요. 그 돈 줬는데 왜 실패하냐? 어떻게 보면 몇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즉 컴퓨터나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는 그런 답을 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니 고객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죠? 또 현장에서 실제로 시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컨셉은 좋은데 실제로 제품으로 할 때는 뭔가 제품 개발이나 생산이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은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뭐 원가가 갑자기 비싸졌다든가 지금 요즘에 전기전자 제품들이 원가란에 시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테크 제품이 나왔어도 야 그거 양산하려고 하면 돈이 막 옛날보다 4배, 4배, 5배 들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팔면 누가 사겠냐 막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제품 제작할 때도 무슨 과학적 원리나 논리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성능이 100 이면 내가 생각했던 성능이 100 이면 실제로는 30 밖에 안 나와. 그럼 사업 못 하는 거죠. 고객들이 안 살 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창업 자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실제로 100 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30이 나와서 나중에 넌 도망간 사례가 있죠. 누굽니까?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보시면 옛날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면 펀딩 성공했는데 개발해서 상품 안 주고 도망간 문제 생기죠. 왜?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증이라는 표현, 그리고 시장 검증이라는 표현. 당신의 아이디어는 좋고 당신이 쓴 사업계획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검증해 봤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검증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중기부에서 이제 창업 사업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준 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예시를 준 것까지도 너무 좋아요. 다 여러분들 지원하는 거를 준비하는 거니까. 근데 실증하고 시장 검증을 하려면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왜 지금 알려주냐고. 지금 이거 사업 공고 나오면서 알려줬거든요. 2월에 알려줬어요. 그러면 2월 말이죠. 2월 23일이니까. 그럼 2주 안에 이걸 하라고? 이거 아니잖아. 미리 알려주고, 뭐 우리도 수능처럼 6개월, 1년 전부터 알려줘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맨날 돗대기 시장 마냥 갑자기 그냥 새로운 사업들 나와가지고 짠 여러분 이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겁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거고,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걸 최대한 여러분이 좀 따라갈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게 아마 제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A라는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A라는 제품. 좀 미리 알려주면 여러분이 이 실증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급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실증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해서 안타깝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정부도 알고 있을 거니까 차후 개선되겠죠. A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AI 아는 아이템이 과연 잘 될까라고 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구한테 확인하죠? 이 아이템을 실제 사려는 고객한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이템과 관련돼서 나에게 돈을 줄 투자자들이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런 시장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을 만나야죠. 만나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해요? 보통 우리가 마케팅 조사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관찰도 하고, 그리고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투자자 같은 경우도 먼저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미리 투자 상담 같은 것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대회나 IR 같은 데 나가서 사전 평가를 받아볼 수도 있죠. 이런 식이에요. 특히 이쪽에서 이제 고객 쪽에서 맞추는 거죠. 내 물건을 사줄 사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응들이 나오겠죠. 제품은 안 나왔지만 이런 제품이 나오면 어떠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요런 제품 A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을 만들고 고객들한테 물어보는 거였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샘플이라고 표현하지만 최소한의 기능인 제품이라고 해서 MVP. 결국 뭔가의 시제품을 만든 다음에 조사를 해서 반응이 있죠. 근데 이제 죄송한데요, 대표님. 이거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무거워요. 소비자들이 뭔가 리뷰를 주기 시작해요. 그럼 리뷰를 가지고 이게 제품이 조금 작고 이뻤으면, 그리고 무게도 20g 정도 낮아졌으면 제가 한 25,000원까지는 살 것 같아. 뭐 이런 의견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시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객들하고 직접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로 조사를 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런 시장 검증을 미리 하게 되면 고객들이 사준다는 그런 확신을 쓰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요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개발이 될까요? 그래서 각종 어떤 그런 교수진들이나 아니면 연구, 아니면 개발 전문가,
분들한테 만나서 이 제품이 개발 가능한지를 타당해 보고 그 물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 쪽에서의 검증은 품질이나 원가 이런 쪽을 예측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아이씨 빨리 사업계획서 쓰지 왜 이렇게 어렵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검증되는 내용이 뒤에서 쓰라고 사업계획서 항목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게 논리적으로 탄탄해져요. 아, 그러면 내가 A라는 제품에 대해서 미리 시장 조사도 충분히 해보고 고객이 이렇게 이러면 사준다고 했고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만들면 성공하겠구나.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어쨌거나 판매 성공이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금 받고 제대로 창업을 해보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이런 실증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에서 여러분이 이 A라는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즉 창업을 해서 판매까지 가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개발 사업 쪽에서는 이제 선행연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창업이나 투자 쪽에서는 시장 검증, 뭐 실증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죠. 기존의 A라는 아이템을 제대로 이렇게 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즉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붙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 위주로 뽑아주겠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럼 준비를 많이 안 한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어떨까?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됐네. 나 안 그래도 사업계에서 쓸 내용 많아. 엄청 쓸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준비를 많이 못 하신 분들이라면 냉정하게 얘기하지만 이번에 안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될 수 있고 대신에 이런 실증이나 이런 트렌드를 알았으니까 내가 최대한 보강할게. 그래서 다음 턴에는 붙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 원서 접수해서 내가 경험을 쌓고 안 되면 다음 턴에 보강한다. 그런 마인드가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자금을 설명드릴 때는 이런 창업 자금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검토해보고 도전해봐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한마디씩 곁들이죠. 뭐냐? 이 자금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중에서 특히 초기랑 도약이 경쟁률이 세고 예비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을수록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향들, 아이템이 혁신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아이템이 기한 내에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 매출까지 나오면 그 이상을 초과한 거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죽음의 계곡에 따라 우리가 이제 그 목표치가 이제 정해진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분들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거고 이런 시장 검증이 없다면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쉬워요. 참 쉽죠 하고 쓸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써야죠. 비핵심적인 부분은 조금 못 써도 저는 좀 괜찮다고 봐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잘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핵심이 명확하고 그럼 부족한 부분들이 없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다들 창업생이고 저도 제가 이걸 십몇 년을 해도 저도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차라리 있다라고 간주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아이템을 위해서 기존의 어떤 특히 시장 검증, 아직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는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사전 검증까지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예비 단계에서 선정이 됐어. 그럼 여기서 제품이 나오죠.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제품 가지고 제대로 매출내서 서비스하기 전에 또 한 번 고객들한테 검증받을 수 있죠. 맞아요? 고객들한테 평가받고 검증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장에 대한 검증은 사전 검증과 이런 시장 검증 또 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든 제품을 가진 거 가지고 뭘 받아요? 초기 단계 받는 거예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매출이나 고용, 뭐 수출, 투자 뭐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뒤에 보시면 가이드라인도 명확히 써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실적을 원한다. 실적이 얼마나 무섭냐면 실적이 없으면은 웬만하면 떨어뜨리겠다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계획서 쓴다고 해도 뽑힐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실적이 정부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뽑아야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실적을 홍보하기도 좋죠. 대신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이 또 사장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분야에서도 한 그런 무리지어서 실적들을 서로 만들고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하고 네트워킹을 잘해서 막 갑자기 사업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적이 생겼고 누구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유리해요? 당연히 실적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근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실적이 있는 사람을 초기 단계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에서는 실적이 없어도 우리가 선정률이 높은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초기 단계 때부터는 실적이 없으면 떨어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단계 창업 패키지나 이런 예비 단계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이 초기 단계 사업에서 줄줄이 낙마하는 이유들이 그런 허들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도약 단계에서는 이 허들이 투자 5억 원 이상, 매출 10억 이상 보이지 않는 허들이지만 훨씬 더 그런 허들들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중기부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 사업을 베이스로 해서 1년에 하나씩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입니다만 중간에 아무래도 매년 꾸준히 급성장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들에서 특히 뭐 팀 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1, 2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늦은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어 이 과정을 빨리 타려면 실은 여러분이 요 예비 단계 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지 뽑힐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 전에도 준비. 요즘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최고다. 예전에는 옛날 라떼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며칠 밤새 가지고 제안서 잘 쓴 사람들에게 기회도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실증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갔다는 면에서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개발은 상당히 잘 돼 있다. 대신에 그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적을 강조하게 되면 창업자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행히 실적을 베이스로 하긴 하지만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곧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조만간 매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아이템이다라는 것도 있는 법이고 특히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하이테크 기술이 단기에 매출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기서도 가만히 돼서 혹시 매출이 없어도 아이템이 좋으면 뽑히는 그런 경우들이 매년 그래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는 금년에 선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도 선정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트라이 하는 거를 권장드리는 바예요. 네. 말이 좀 길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한번 좀 살펴봤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 단계 사업 계획서 변경되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약 정리하면은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요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시장 검증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는 거.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매출이나 고용 등의 실적이 중요했다는 거. 즉, 여러분이 어떻게 실적을 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사업 계획서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템이 좋죠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아이템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명확하게 제한된 기간 안에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거를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정보기관에 제안하는 거고 그 제안의 내용이 좋으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본다면 좀 더 이해가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예비 실제적인 구성 항목들을 보고 예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